금수저들이 계속해서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인생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능력주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로 기회를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가수 신해철이 생전에 했던 얘기들이 자꾸 뜨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은 인생은 운이다. 운이 많이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기억도 나기도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살아가면서 좀 힘듦을 겪고 있거나 그 공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저자는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은 보는 순간부터 뭔가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의 두께가 정말 엄청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읽지라는 공포감이랄까요? 책을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이 책은 해답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철학적인 요소가 강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제안해요. 문제점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대 측면에 대한 주장도 함께 제시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고 챕터를 끝내버립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공정하다는 착각은 전반적으로 능력주의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능력주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입니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회가 더 열려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 측면에서 보면 능력주의는 실패자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훌륭한 능력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타고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도 실패하는 사람은 늘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때의 좌절감 그리고 슬픔은 엄청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철학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책이 안 좋아서일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것을 느꼈거든요. 용어도 어렵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책인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많았어요. 왜 당선이 될 수 있었는지 능력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당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퓰리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세상, 나쁘게 말하면 공산주의처럼 공평하게 배분되는 세상이겠죠. 모든 정책에는 장단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조금은 옹호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능력주의로 인한 문제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 유독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금수저들이 계속해서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노력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받는 가난한 서민층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대학 입시 그리고 능력주의에 대해서 책의 초반부터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줍니다. 능력에 따라 과연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일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딱히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기득권 그리고 부자들은 각종 교육과 기부금 제도 등을 잔뜩 활용하죠. 집이 부자라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유가 있으면 자녀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의 졸업생 비율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전히 부잣집 자녀들의 비중이 80%입니다. 그 중에는 부모가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입학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입시 교육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서 높은 사트 점수를 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부금을 통해서 편히 입학한 부잣집 자녀들도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트럼프 집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얘기를 드린 것은 바로 능력주의라는 허상에 대해서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외칩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앞다퉈 위 멘트를 즐겨 사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인류 대학들은 기득권들의 몫이에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하고 실패하는 좌절을 맛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책에서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법 오랫동안 읽었고 실제로 많이 어렵다고 느꼈던 책이었어요. 미국 정치와 정서에 익숙하고 철학적 질문에 대해 매력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회를 주겠다는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 것이었을까에 대한 새로운 관점, 트럼프 당선 시점에 대해 과한 설명과 어려운 정치 이야기는 좀 지루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